자, 그리고 동국대는 군 변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에서 나군으로 넘어가는 이제 국어국문학과, 정치외교, 통계, 약학, 이게 가군에서 나군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군에서 가군으로 넘어오는 건 이제 물리반도체랑 건축공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역시 군변동이 있는 모집단이니까 그 군변동이 있는 모집단위를 조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AI 융합학부랑 멀티미디어 공학이랑 컴퓨터 공학이 AI 소프트 융합학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원래는 작년까지는 AI 융합학부나 멀티미디어 공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따로따로 이렇게 뽑았는데 그 선발을 했었는데 그거를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안으로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통합 선발을 하는 거예요. 통합 선발을 하니까 얘네는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계 그 AI 융합학부가 전년도 다군이었는데 동국대가 다군인지 완전히 없어지고 간화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간화군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간화군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전년도에는 AI 융합학부를 다군에서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이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안으로 집어넣는 바람에 이게 사라졌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동국대는 이제 군변동이 있는 모집단위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집단위들이 전년도 결과를 참고하실 때 군변동이 됐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동덕여대는 인문계열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영어의 반영 비율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변화가 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명지대는 반도체공학과가 신설이 됐어요. 근데 이 명지대 반도체공학과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공학과가 신설이 됐으니까 그거를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회과학대학을 이렇게 전공개방 모집으로 이렇게 통으로 뽑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 개 부류로 쪼갰어요. 그 미래인지사회학부, 미래사회인지학부,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와 아동학부, 그 다음 디지털 미디어학과,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쪼개가지고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대학 전체가 뭐 90명이었다. 그러면 이제 미래사회인재를 몇 명,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 아동학부를 몇 명,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학과를 몇 명,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이게 뽑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져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명지대는 특히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변화가 좀 많아요. 전년도와 올해가. 그래서 명지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전년도와 올해의 그 모집인원의 변화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집인원의 변화를 명지대는 좀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이게 모집인원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이게 조금 낮게 공격적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명지대가 또 인원이 좀 줄어든 학과들은 또 조심해서 써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좀 이렇게 큰일이 있었죠. 명지대가 큰일이 있었는데 올해 뭐 그냥 전혀 이렇게 뭐 잘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이제 선호도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든 단언을 하기는 좀 어렵죠. 이게 대학이 하나가 없어진다 뭐 이렇게 쉽게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 예단을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명지대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명대 사범대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상명대학교에 이제 사범대학이 있는데, 사범대학을 다군 모집을 했었어요. 사범대학만 다군 모집을 했었는데, 그 다군 모집을 하던 사범대학을 전체적으로 나군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나군으로 옮겼으니까, 점수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점수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나군 단일군 모집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사범대가 변한 거가 중요하게 변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서강대는 전형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신설학과가 2개가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하고 인공지능학과 각각 10명씩이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학과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서강대에서 굉장히
큰 그 어떤 걸 갖고, 그러니까 이제 의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키우고 싶어하는 학과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이제 첨단과학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두 개의 학과가 신설이 됐고, 하나는 채용 조건을 계약학과고 하나는 그냥 학교에 있는 학과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서과기는 어딘지 아시죠? 네, 그렇죠. 예, 서울과학기술대학. 예, 서과기는 서울과학기술대학인데, 일단 전자 IT 미디어 공학과라는 게 작년까지는 모집 단위로 있었는데, 그 전자 IT 미디어 공학과가 전자공학과랑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둘이가 분리가 됐고,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는 전년도까지는 없던 학과고 신설이 됐어요. 신설이 됐는데 이제 23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 IT 미디어 공학과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전자공학과, 그 다음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학들이 이제 인원을 신설할 때 어떤 학과를 신설하고 인원을 더 많이 늘릴 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편입 정원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신설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 방식이 안 되면 그냥 기존에 있던 학과 인원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신설을 하게 되면 어떤 학과들은 인원이 줄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환경 정책 전공하고 환경공학 전공은 환경공학과로 묶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뽑는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됐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에 이제 경영 문과 모집 단위가 거의 없는데, 그 문과 모집 단위 중에 이제 경영이 있는데, 그 경영 중에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이라는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이 인문하고 자연을 분리해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인문하고 자연을 분리할 때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경희대는 2024학년도부터는 인문 모집 단위는 사탐만 받는 모집 단위로 변경이 돼요. 근데 아직은 다른 대학들은, 그러니까 올해 말고, 경희대도 올해 말고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다른 대학들은 이제 인문 모집 단위에는 사과탐이 다 되고 자연 모집 단위에는 과탐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이제 그것도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이제 직윤이 신설이 되는데, 의외로 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직윤은 4개 모집 단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광역하고 자연광역, 이렇게 이제 광역이라는 거는 이제 인문학부로 뽑는 거죠. 그래서 뽑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학과를 정하는, 그 인문하고 자연광역이, 인문하고 공학대학, 공과대학의 광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예, 치의예, 수의예 이렇게 해서 3개. 그 다음에 이제 인류 심리 정치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4개 모집 단위만, 인문 4개, 자연 4개, 이렇게 8개 모집 단위만 직윤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직윤이 없어요. 직윤이 없고 그냥 일반 전형만 있는 모집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직윤 전형이 신설이 되면서 인문과 자연이 각각 4개 모집 단위만 한다는 점, 그거 하고, 직윤하고 일반 모두 이제 교과 평가를 실시하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제 상위권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들의 몇 안 되는 그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 그런 몇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 30점인데, 그러니까 교과 평가가 직윤은 30, 이거 틀렸다.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저 틀린 것 같아요. 30이 아니에요. 40인데 10일걸요? 제가 알기론. 잠시만요.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죠. 예. 뭐 이럴 때도 있죠. 어떻게 한 번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네요. 참 진짜 슬프다. 어떻게 이렇게 모자라나? 슬픕니다, 진짜.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저에 대해서 슬프네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적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은 40에
이게 40점 만점인데 실제로 점수 편차는 1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점이 30점이라는 거예요. 40에 기본점 30점이고 교과평가로 들어가는 건 10점이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그러면 일반 전형은 20인데 교과평가로 들어가는 건 5점이다. 그러니까 15점이 기본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유는 30점이 기본점이고 일반은 15점이 기본점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 점수로 주어지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제가 좀 유들유들하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 하네요. 또 그런 말을 못 하고 이렇게 막 순간 얼어가지고 막 이거 이상한데 막 이러면서 얼어가지고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요. 톰토님 말씀처럼 집중하시는지 보려고 이렇게 제가 일부러 틀렸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유들유들하지가 못해요.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좀,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극단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니면 이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